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8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날이 춥기 때문에 또 길거리도 꽁꽁 얼고, 그래서 밖에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감기 꼭 조심하시고 그런 주말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간밤에 마감한 동향들과 함께 쭉 봤었을 때 그래도 조금 좀 기대를 했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아니네요. 그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실망감이 당장은 이제 월요일부터 지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왔던 얘기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에 나왔던 얘기들부터 보게 되면은 고용지표 생각보다 안 좋게 발표돼서 금리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더니 약간 안 좋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모호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냥 관망.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관련된 얘기들, 이게 또 시장에 발목을 잡았네요. 그 얘기 나오면서 좀 쫙 하고 우장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용보고서 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생각보다는 좀 약간 그 예전에 나왔던 수치를 살짝 상향시키긴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14만 3천 건, 그러니까 한 20만 건 정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거를 밑으로 하회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예상이 한 15만 건 조금 됐었는데 그거보다 내려왔다. 그리고 14만 정도면은 최근에 못 보던 수치죠.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0%, 4.1에서 4.0으로 내려갔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더 좋아진 거죠. 근데 요거는 안 좋아진 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혼재된 쪽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요게 지금 관건인데, 아마 실업률이 다시 4.23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이제 좀 꺾이는데, 꺾기가 좀 힘든 게 요 임금은, 왜냐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불법 이민자들 잡아가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넣기 시작하게 되면은 약간 요걸 통해서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물론 이제 약간 고임금 노동자들이 좀 있긴 있다고 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가 부분 쪽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위축이 되는 게 서비스 쪽이더라고요. 서비스 쪽에서 위축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차지했었던 약간 마트에 마트에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음식점에서 일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쪽에서의 서비스 쪽들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수치가 나오지는 못할 거로 보는데, 그럼에 그 전반적인 숫자는 못할 거로 보는데 감소되다 보니까 임금은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또 문제가 됐는데 67.8 둔화됐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약간 심리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번에 3.3도 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지금 4.3, 그러니까 즉 앞으로 1년 안에 물가가 다시 쭉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좀 심리적인 배경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쪽인데, 거기다가 이제 11일, 12일 이때 파월 의장이 또 청문회가 있죠. 이쪽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통화정책 보고서 관련된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일단 계속 견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기에는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만 연준 의장은 아니다, 그럴 만한 시그널을 보여줘 라고 하는데,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자꾸 관세 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게 되면은 이게 과연 지금 자국의 미국이죠. 미국의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살짝 좀 압박감이 좀 있다란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상호 무역에 대한 중대한 발표.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상호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호 무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 상대방도 올리게 되는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과정에서 지금 먼저 일본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편 관세 이거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보편 관세에 대한 시각들이 그런 관점들로 보게 되면 또
쭉 이제 트럼프 시대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항상 나오는 얘기, 또 뭐 중요한 발표 있다, 특별 담화 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때 시장이 잠깐 출렁했다가 그러다가 막상 그날 당일 가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럼 그때 다시 반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몇 번 트럼프 1기 때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또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왜 그 히스토리 관련주들 쭉 올리다가 또 빠지고 막 이런 것들 변화를 보게 되면 아, 시작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얘기를 해서 빨리 그냥 해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빨리 맞고 그 다음에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시장의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그냥 길게 끄는 거 별로 뭐 4월 달에 특별 무역 보고 조사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보고 뭘 하겠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동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그냥 계속 떨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상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영향을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좀 그 위축감이 드는 거죠. 그런 쪽이고 그나마 시진핑과 만날 것 같다, 푸틴과도 회담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분위기 자체적으로는 또 이제 그러면 이건 또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된 쪽들 이게 또 움직이는 배경이 되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진핑과 만나게 돼서 혹시 하게 되면은 시진핑한테 뭐 풀 수 있는 것들 뭐 그래서 특히 뭐 서비스 시장 개방해라 뭐 이런 식까지 혹시나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엔터나 뭐 그 컨텐츠 관련된 쪽들 뭐 이런 쪽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단 다 그냥 예상인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전반적인 미국 시장 분위기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별로 그냥 기대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지수가 원래 요 정도를 돌파 이렇게 쫙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위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안착하게 되면 좀 힘내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똑같네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돌파해서 위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건 이번에는 또 해서 2만선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갔던 건 보게 되면 일단 박스권 상단부 쪽은 아직 무겁다. 그러면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 다시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자리 쪽에선 요 자리 그 좀 크로스난 자리 있죠? 요 자리 요게 또 중요한 지지권인데 이거를 또 테스트하러 내려온다 이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19,500 또 19,250 정도쯤 되는데 요거까지 한다 그러면 19,200선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추세에 대한 저항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지권 테스트가 들어온다. 19,500 또 나스닥 기준입니다. 나올 거고 19,200 최대한 잡게 되면은 요 밑에 요 정도까지 55일선이죠. 요 정도까지 1차, 2차 지지권을 보고 또 테스트 과정 나오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 트럼프 이기 때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생각보다 과거에 추세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저항권이 분위기가 뚜렷이 나오는 거 이거는 좋은 현상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이러다가 잘못하게 되면 못 돌파하고 여기서 계속 돌파 시도 막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하고 좀 툭 빠져버리게 되면 요거는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는 염두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아마 19,200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국내 쪽도 뭐 일단은 신경을 별로 크게 안 쓰다가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잠깐만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때 많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이게 핵심적인 지지권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쪽들도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 이렇게 눈치 봤다가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고 좀 묵직하다 그러면은 일단 또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어요. 그런 일단 계획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에서 못 가고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왠지 좀 삐지는 느낌이 납니다. 시작이. 그리고 그러면 요 자리에서 바로 딱 양봉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파할 준비를 바로 하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 아직은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금리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이고 금리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은 매크로 지표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인데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109, 110대 여기 넘어가는 거 이건 오버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빠르게 내려온 만큼 이게 계단식으로 쭉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걸리는 자리가 여기 직전 고점과 함께 10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탈 안 하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갔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W자식으로 해서 다시 또 들어가나? 뭐 이거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를 가는 거를 좀 기대를 할 거고, 그래야 달러 약세를, 이번에 아마존 실적에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위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가 가는 국면들이 수입품 쪽 입장에선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입할 때 수입 단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 수입 단가가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관세가 딱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올려버리기 시작하죠. 수입 물가를 올려버리기 시작한다 라는 부분들을 암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관세의 영향들은 이런 유통 소매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가격기준수를 낮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거를 잘 보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벌어질 미국 시장의 모든 소매기업, 유통기업, 그리고 또 미국, 어차피 미국은 소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 소비의 나라인 입장 쪽에서 관세를,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 이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냥 미국이 하도 그동안에 무역 적자 때문에 고생하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봐서 이제 재정을 좀 어떻게 보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좋은데, 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재정을 얼마큼 잘 보강시켜서 재정을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는 효과가 5%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국 물가를 올리면서까지 여러 가지를 망가뜨려야 되겠느냐라는 쪽인데, 재정 낮추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비용 깎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뜩이나 지금 큰 나라에서 쓸 돈 많은 나라 쪽에서 재정을 그렇게 잘 관리할 수가 있을까? 뭐 깎을 것 같고 재정 흑자 쪽으로 확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법인세 올려야 되고, 개인한테 소득을 올려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쪽인데, 그럼 관세만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물가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물가 하락을 원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쪽, 이걸 감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그게 물가가 계속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그래도 바이든 때 너무 지겨워가지고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 가지고 지겨워가지고 바꿨는데, 트럼프도 역시 별거 없구만. 그렇게 되면은 정치는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 지지도를 먹고 사는데 지지도가 빠진다.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지금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들만의 그 여론조사가 있겠죠. 이거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물가가 좀 자극되는 현상까지 나온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썩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것도 암시를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냥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그냥 혹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바이든 때보다는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데 물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실망감이 또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지금 달러는 107대 여기가 이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탈을 못하게 되면 또 위로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는 107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원달러 볼까요? 달러 원 보게 되면은 달러 원도 지금 잘 내려오다가 또 이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니까 좀 자극받아요. 원래 한 1430원.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체크하는 게 요 정도거든요. 요게 요 정도 1444원.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러던데, 이 지지권으로 작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왜냐면 정치 리스크 때문에 한번 자극을 받았던 원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플러스 업이 됐던 것들은 내려와라 라는 입장인데, 달러가 쉽게 안 꺾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1450원대로 마감됐네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잘 안 사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요거 이렇게 첫 번째는 그냥 그렇다고 쳐도 갔다가 두 번째로 쫙 올라갈 때, 이때 또 외국인들이 한 2주 단위로 또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데 환율이 다시 이렇게 쫙 안정을 받는데 외국인들이 크게 안 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준비,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변화로 가져올 수 있는 자극들은 아직 못 받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이 나올 게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하락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신흥국 통화 강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은 그 관세와 관련된 쪽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변화, 이거를 더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볼까요? 국채금리 보게 되면은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빠져서 4.4달러대 초반까지 와서 4.5죠. 얘가 4.5 이탈돼서 좀 기대 좀 해보자 라고 싶었더니
거기서 또 바로 반짝해서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향해서 요거 빠지고 제가 보면 요 단계 4.2까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아마 4.2는 그러면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위축되니까 다시 금리를 인하시켜야겠어요 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금리가 얘기해주는 게.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이 지금 경제는 엉망이어도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린다라는 관점 때문에 유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현상. 유럽의 진짜 경기는 엉망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저래요? 라고 하게 되면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유동성, 금리 내리는 효과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유 우리 살고 보자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럽의 그 약간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유로화가 약세다 보니까 조금 더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근데 반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달러 강세인데 생각보다 좀 수익 채산성은 재미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단 지금 4.5대를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고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강하게 올라가서 안착되면 다시 이제 변곡점에서 더 못 빠지고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이왕 4.5에서 제대로 못 넘기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4.2를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마 시장에서 좀 빠른 변화, 그러니까 즉 신흥국도 좀 해볼만 하네 라고 하는 유동성의 방향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코스닥이 날개를 더 강하게 달 것 같은데 약간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고민스럽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고 다음 주 추후 변화 보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다음 주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미국의 CPI 나올 거고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 얘기들 또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 근데 파월 의장 얘기는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 맞춰서 우리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 뭐 그냥 예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겠구나.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 아메리카 어게인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을 위해서 또 자꾸 들쑤시는 과정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1기에서 2기 초반이니까 역시나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또 하나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게 되면은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탈하는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또 이제 95,000달러 그래서 한번 좀 레벨업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 크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 10만 달러대 이상으로 안착하려고 했다가 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0만 달러 이상으로 위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돌파하게 되면은 좀 이때 9만 달러에서 올라간 것까지 치게 되면 한 13만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일단은 유동성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약간 좀 폐쇄적인 정책들이죠, 솔직히. 근데 비트코인은 약간 좀 자유지향 아니면 또 전 세계에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것들이죠. 그런 그것까지 지향하는 과정 쪽을 막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좀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트럼프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 친코인 대통령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그걸 미리 좀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나온 것도 없고 거기다가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미국 정부도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시키겠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규모나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거 돌파하면서 쫙 가면서 좀 변화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를 그 정도까지 챙겨주는 정도로. 근데 아직은 얘기는 좀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보고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에선 여기서 역시나 또 9만 달러대 초반 또 좀 9만 5천 달러대 그러니까 지금 10만 달러대 이탈하게 되면 나오는 수순이죠. 그런 쪽인데 여기보다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9만 달러대 여기서 잘 지지하는지 9만 달러대 초반대에서 지지해서 크게 그러면 여기 뭐 11만 달러대 9만 달러대 요 기조가 맞춰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비트코인 입장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총 자산의 한 10% 밑으로 보고 있었는데 더 줄였습니다. 그냥 왜 이거를 여기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 기준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줄여놨어요. 그냥 내려가면서도 그냥 이거를 코인을 보는 것보다 지금 저는 한국지장, 한국 국장을 더 매매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크다 보니까 이쪽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마 지금은 뭐 갖고 제가 계속 그렇게 크게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고 어떤 지지권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심 그렇게 크게 두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거나 이 정도를 테스트할 때 그때 한번 보자라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부담 없이만 갖고 가세요. 이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갈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는 기조로 확인되고 거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이게 위를 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연준이 방향성이 트럼프랑 약간 좀 대치되다가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한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에 대한 고민들을 금리와 관련된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